여러분 제가 너무 심심해가지고요. 백치 얘기를 여기다가 좀 해볼게요. 백치 중에서 도스옙스키의 백치입니다. 4대 장편 중에서 이제 하나에 해당하는데 죄와벌 쓰고 나서 거의 직전에 이제 도스옙스키가 백치를 쓰기 시작했고요. 자세한 강의 영상이 있는데 이 채널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번역을 하는 중에 2부인데 무슨 일이냐 이게. 자, 2부인데요. 이제 2부를 읽으면은 이제 정말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을 읽으면 이제 삼일치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삼일치가 비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서사 장르는 다 해결되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컨대 이제 제가 지금 쇼츠로 열심히 보고 있는 폭삭소가수다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시공간의 일치, 성격의 일치, 그러니까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일치 이건데요. 행동이 이제 사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려면은 시공간하고 그 사건 행동에 어떤 일관성이 쭉 있어야 되고요. 재미가 있어야 될 거고, 스토리가 말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일단 크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일치라고 할 때는 성격적인 일관성, 아마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이제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죄와벌은 굉장히 완벽한 소설이고요. 도스옙스키 소설 중에서 악령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행동이나 시공간의 일치에 있어서는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인물의 일관성이라는 건 있거든요. 까라마조프도 마찬가지고요. 까라마조프는 뭐 모든 점에서 굉장히 완벽한, 역시나 도스옙스키식으로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백치는 뭐 미성년이 폭망이라면 여기는 뭐 네, 폭망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소설인데요. 도스옙스키가 이 소설을 어떻게 이제 구제하느냐는 딴 문제고,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데다 또 자세하게 강의하면서 찍어 놨으니까, 이제 2부를 보면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나는데, 우선은 구성적으로 너무 흔들린다. 이제 말씀드린 시공간의 일치와 행동의 일치가 이제 완전 어긋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인데, 인물 성격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예컨대 이제 어리버리한 그 백치 공작이어야 되는데, 입으로 오면은 그렇게 백치스럽지가 않아요. 말도 너무 잘하고 계속 이제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인물이 로고진인데, 일부하고는 너무 다르게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고뇌하는 인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이제 도스옙스키는 워낙에 이제 비약이 큰 작가니까 참아준다고 해도, 이 구성의 문제, 그러니까 시공간하고 행동의 문제, 사건의 일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가 여기서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하소연을 해보면 2부를, 소설에 이제 제가 2부라고 써놨죠. 지금 챕터까지는 일일이 다시 뒤지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거의 2부를 마치는 중인데, 2부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작이 페테르부르크로 도착을 했고요. 그 시점부터 로고진이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둘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숨막히는 어떤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로고진 집에 가게 되고, 공작과 로고진이 굉장히 그 밀도 있는 만남을 갖게 되죠. 로고진의 엄마도 만나게 되고, 한마디로 되게 밀도 있는 만남을 가져요. 십자가도 교환하면서 의형제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찢어졌죠. 찢어진 다음에 또 이제 그 피를 말리는 이제 추격전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무의식인의 내면을 작가가 깊숙이 조망을 하는데, 뇌전증이 오기 직전에 어떤 그 매스컴과 그 정신의 혼돈과 의식의 혼미와 이런 것들을 이제 역시나 그 도스옙스키가 아니면은 쓸 수 없는 그런 특유의 그 무질서한 문체로 이제 그려내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뭐 우리가 읽어줄 수 있어요. 기뻐하면서. 근데 좀 축약은 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읽어요.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오늘 얘가 말을 잘 안 듣네요. 막 흔들리네요. 얘가 자꾸 미끄러지네요. 그렇게 이제 뭔가 불쾌함을 느껴요. 불쾌함을 느끼는데, 그게 병의 징조면서 동시에 로고진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진짜 쫓아왔어요. 그 여관까지 쫓아왔고, 계단의 그 벽감 같은데 로고진이 칼 들고 숨어 있거든요. 칼을 꺼냈어요. 그 정원용 원해용 칼을 진짜로 꺼냈고요. 찌르려고 했어요. 찌른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무의식인이 뇌전증 발작을 하는 바람에 이제 사건이 무마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2부 초반인데 제가 자세히 찍어 놨고요.
두 번째 이제 큰 사건이 정말 파탄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은 빠블리 셰프의 아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본 스토리에서 떨어져 있었는지,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미가 있었으면 기억이 났을 텐데 얼마나 재미가 없었는지 볼 때마다 항상 맞아 이것도 있었지 싶고, 내용 구성도 또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번역은 아무래도 좀 더 밀도 있게 들어가니까 아 맞아 이런 얘기였지, 이러니까 망했어 하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작이 이제 발작을 했죠. 그래서 그 파블롭스크로 오게 됩니다. 파블롭스크에 레베제프 별장에 있는데 거기 이제 새를 낳아요. 공작이 이제 돈을 주고 여기 새 들어오는 걸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레베제프의 별장에 묵고 있는 공작이 전날 뇌전증 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죽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옛반지나 부인이 리자베타 프로코피에브나가 딸내미 셋을 데리고 남편도 와요. 중간에 합세하고, 그 남편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라는 젊은 청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물도 너무 캐릭터가 엉망이에요. 악령에 나오는 그런 부수적인 젊은 그 혁명가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 망하는데 또 일주를 하는 캐릭터고요. 그럼 벌써 몇 명이에요? 옛반진 장군,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그 다음에 리자베타 프로코피에브나, 그 다음에 딸내미 알렉산드라, 아젤라이다, 아글라야 해서 이제 6명이 여기 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작을 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건수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난한 기사입니다. 약간 이제 그 돈키호테와 뿌시킨의 가난한 기사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아글라야가 이렇게 공작을 비웃듯이 이제 묘사하면서 사용하는 메타포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시를 이제 읊어주고 이 정보를 주고 하는 약간 바람잡이 같은 캐릭터가 꼴야 이볼긴이에요. 니콜라이 이볼긴인데 약간 뭐 중학생 그런 이제 느낌인데, 리자베타 프로코피에브나랑 잘 놀아요. 싸우기도 하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 중에 갑자기 파블리셰프의 아들이 등장했다 해갖고 이제 패거리가 같이 이제 옵니다. 자, 파블리셰프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안집 브루도프스키. 그 다음에 이제 그 패거리 중에는 권투 선수 혹은 이제 복서, 러시아어로도 복세르 똑같거든요. 인 깰레르. 그 다음에 이제 독도렌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독도렌코는 레베제프의 조카인데 되게 무례하고 근데 자기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한 명은 이제 이폴리트 제렌찌에프인데 이 캐릭터는 상대적으로 잘 그린 캐릭터고 심지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4명이 들이닥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공작이 파블리셰프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요. 지금 그 어른 김장하 이제 이런 거죠. 그 어르신 김장하 이제 이런 건데요. 독지가처럼 이제 이렇게 지주인데 독지가로 이렇게 많은 애들을 도와줬었는데 그 유산을 공작이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집 브루도프스키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그 사람의 사생아, 친생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블리셰프가 유언장에서 재산을 남긴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권리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자기는 받을 권리가 있다. 진짜 도의적 장학금이에요. 도의적 장학금. 그래서 도의적인 장학금, 도의적인 이제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공작이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네가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기꺼이 그거를 아마 내놓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시드 부탁하는 게 아니라 혹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트레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도당들이 진짜 깰레르, 독도렌코, 이폴리트 세까지, 주로 독도렌코가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정작 이 파블리셰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안집 브루도프스키는 성이 브루도프스키잖아요. 이제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얘들이 주장하는 거는 파블리셰프가 지주인데 그 브루도프스키의 생모, 친생모는 이제 그 행랑체 그러니까 하녀인 거예요. 하녀와 이제 모종의 관계를 가졌는데 모종의 결과가 예상되는 거예요. 즉 임신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성격이 멀쩡하고 형편도 돈 주면 먹힐 것 같은 이제 그런 청년에게 빨리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자가 브루도프스키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브루도프스키의 성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안집 브루도프스키로 자랐는데 실제로는 파블리셰프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만 이제 뭡니까? 하면 모르겠는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베제프가 기사를 갖고 와서 이렇게 찔러줘요. 리자베타한테. 리자베타도 분기탱천하고 읽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꼴리아가 읽거든요. 이 기사를 쭉 읽어요. 이런 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번역자로서는 진짜 미치거든요. 줄바꿈 하나 없이.
한두 쪽, 두세 쪽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글 파일이 버벅대요. 저도 이제 손가락이 뻐덕뻐덕하고 눈이 건조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만 열받아가지고 그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무의식인이 이제 분기탱천까지는 아니고 흥분해가지고 분기탱천을 리자베타가 분기탱천하고요. 옆에 있는 레빠진 장군이 분기탱천하고요. 이제 공작은 당황해가지고 에딴 이쁘라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정말 사실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일을 저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일임했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긴에게 이제 일임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격의 일관성에서 제일 또 망가지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가하냐거든요. 부수적인 인물로 전락했을 뿐더러 일부에서는 약간 무의식인과 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사이에 둔 또한 아글라야를 사이에 둔 연적 관계를 살풋 형성하는 그런 인물인데 여기서는 뭐 완전히 뭡니까? 그냥 나도 필요 없어 하고 부차적인 차원으로 이제 물러났을 뿐더러 공작의 이 소송 관련된 사건을 이제 자기가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이 파블리셰프의 어머니, 생모까지 이제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라는 걸 이제 공작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공작이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도 방금 들었다. 왜냐하면 가브릴라도 아팠기 때문에, 가냐도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긴이 보스트바에 하는 거죠. 진짜 등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면 또 이제 페이지가 한두 쪽이 넘어갑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르달리오노비치가 이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파블리셰프의 아들은 브루도프스키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파블리셰프는 그런 식의 이제 사생활을 둔 적이 없다. 이 사람은 굉장히 행동이 올고른 사람이었고 오히려 독지가에 가까워 가지고 이제 그 무의식인을 도와준 것도 무의식인이 이제 친구의 아들인데 이렇게 고아로 남았고 더군다나 이제 지적인 발달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더더욱 이제 뭐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사회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관심을 갖고서 이제 돈을 대준 것이지 다른 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파블리셰프의 아들에 관해서도 이 파블리셰프가 행랑차 아가씨를 사랑한 건 맞아요. 어떤 아가씨와 사랑을 했는데 그녀는 요절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결혼까지 했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한 하녀 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어리고 좀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동생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 여동생이 누구냐면 브루도프스키의 생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녀를 이제 지원해 준 것이었고요. 그 안집 브루도프스키가 파블리셰프의 아들일 수 없다는 근거는 뭐냐면 브루도프스키가 잉태되었어야 마땅한 그 시점에 파블리셰프는 어디 있었다? 외국에 있었다. 그래서 파블리셰프가 외국에 있으면서 여기 러시아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그 우편 소인 같은 게 찍혀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증거를 삼는 거죠. 이 날짜에 그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안치 브루도프스키 스스로를 파블리셰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임신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모 역시도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브루도프스키의 이제 아이인 거고. 그러면 도대체 이 괴상한 기사는 도대체 누가 쓴 것이냐. 이제 이때 되니까 켈레르가 등판을 해요. 이거 켈레르가 쓴 거거든요. 근데 켈레르가 이거 내가 썼지만 내가 다 쓴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레베제프의 도움을 받았다. 왜냐하면 레베제프가 이 사건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또 레베제프도 뭐예요? 이러면서 또 조금 이제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실관계는 짚어주고요. 당사자인 브루도프스키는 이제 분기탱천해가지고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아니 그렇다면은 나는 이 돈을 전혀 받지 않겠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때 이 돈은 뭐냐면은 공작이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니까 브루도프스키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발달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 돈을 보낸 거죠. 그 300루블인가 500루블인가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파블리셰프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안집 브루도프스키는 어쩌다가 이렇게 막 기사를 내고 소송까지 벌이게 됐느냐 하면은 체바로프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브루도스키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주하는 거죠. 너 사실 파블리셰프의 친아들이야. 근데 네 유산 무시킨이라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러면서 못된 그 공작이 다 가져갔어. 너가 지금 이거를 문제 삼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데는 무시킨도 말을 하지만, 또한 이제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긴도 얘기를 하지만, 공작이 돈을 되게 잘 퍼주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믿고서 이 체바로프라는 사람이 파블리셰프의 아들을 사주하고 이제 쑤시고 꼬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이 깰레르라든지 독도렌코라든지 하는 사람이 이제 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체바로프라는 사람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실제로 이 사람이 파블리셰프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했느냐? 아마 그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소문이 그렇게 돈 거예요. 저 파블리셰프 지주는 뭐 때문에 저 아줌마를 저렇게 도와주지? 혹시 저 아이가 그 사람의 아들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소문에 기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아마 그 체바로프도 그 정도로까지 못된 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아마 사생아일 건데 이제 돈을 뜯어내자. 근데 이 돈의 경우에 법적인 권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작은 이런 도의적인 도덕적 문제에 예민하니까 공작을 한번 쑤셔보자 해갖고 이 모든 사건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브릴라까지 와가지고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사태가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사건이 조목조목 보니까 사실은 친생자도 아니었고, 저 파블리셰프는 또한 이제 친생부도 당연히 아니게 되는 거고, 이 돈은 당연히 이제 공작이 돈이 되는 거니까 브루도스키도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얘기를 여기다가 왜 집어넣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베제프의 얍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깰레르의 얍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고요. 이 캐릭터도 너무 재미가 없고요. 레베제프도 재미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파블리셰프 아들인 이 안집 브루도스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캐릭터가 성립이 잘 안 되는, 이제 참 유감스럽게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의 초점을 맞추면 무시킨의 어떤 선량함 뭐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무시킨이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도 한때 말도 잘 못하고 그랬다. 머릿속엔 생각이 되게 많은데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당신을 속이지 않냐.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만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이제 동병상련 이런 걸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시킨의 어떤 그런 이타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기에도, 이게 지금 그 A4 판형으로 빽빽하게 진짜 몇십 쪽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스토리였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폴리트가 이제 말하자면 등판을 합니다. 이폴리트가 등판을 하여 주로 이제 그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를 이제 상대로 해서, 그 다음에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이 이폴리트한테 관심을 좀 보여가지고, 그렇게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를 라돔스키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이름하고 부칭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인데 성은 라돔스키예요. 그 사람을 이제 또 상대로 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폴리트 부분으로 가면은 조금 이제 이야기가 도스옙스키식 소설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폴리트는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도스옙스키 이런 이제 뭐 좀 청승스러운 궁상 떠는 약간 신파 같은,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 파토스가 점점점 높아지는, 괜히 웅장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잘 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읽을만 하고, 이제 1부가 그 A4로 하면 지금 20쪽 남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폴리트랑 나머지 인물들로 이제 마감이 될 것인데요. 아무튼 2부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파블리셰프의 아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싶고, 이 이제 유산 관련해 가지고 공작이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였는데, 예, 장보기를 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바보 공작이, 그러니까 백치 공작이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부자 공작이 돼서 그 나사샤 필리포브나를 어쩌면 이제 유혹하는 식의 설정이 1부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부에서 실제로 이제 돈도 별로 없을 뿐더러 다 뜯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블리셰프 아들 이야기를 넣으면서 공작이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 온갖 그 협잡과 사기와 그 다음에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떤 곤혹을 치르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너무 당혹스러운 부분이었고, 뭐 요 정도도 사실 소논문 정도는 쓸 수 있는 이제 이야기기는 한데,
솔직히 소설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한번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자, 이 백치 2부에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지금 현재 번역본 좋은 번역본이에요. 저 번역 잘하셨더라고요. 열심히 굉장히 고심해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만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참고하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번역이 좋아요. 문학동네. 그래서 지금 백치를 읽고 싶은 분들은 요거 정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4월이죠.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재번역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2부에 나오는 파블리 셰프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